직계 좀비속이 살 거라고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꽤나 잘 먹힐 거예요. 전 세입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쉬운 세금 민태기입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집주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린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전월세 신고제를 만들었을까? 만들어진 배경과 정부의 숨은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전월세 신고제 혹은 임대차 신고제라 불리는 이 법은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광역시 8개 도의 각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서에는 인적사항과 주택 명세,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적고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을 안 치르거나 이사를 안 했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세입자, 집주인, 공인중개사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죠.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네요.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미신고는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정부는 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 걸까요? 왜 굳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겁을 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이미 확정일자 제도가 충분히 자리 잡은 상태죠.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서 세입자가 이사갈 때 같은 돈으로 비슷한 집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대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은 2년이 기본값인데 2년 살고 다른 데 이사 가려니 너무 올랐으니까 5%만 올려서 2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예요. 전월세를 올리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이 등장하죠. 집주인과 그 직계 좀비속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치명적이에요. 집주인의 내가 살 거니까 나가 한마디에 정부가 머리를 쥐어짜 만든 정책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테니 말이죠.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집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당한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집주인과 직계 좀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전 세입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주민등록법상 현 세입자만이 임대차 정보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떼우려고 하다 보니 법이 늘어나고 국민을 위한 법은 간단해야 하는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죠. 어쨌든 정부는 또다시 법을 뜯어고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 세입자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법 조항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처럼 열람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은 못 본 척 지나갑시다.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한다면 전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도 누가 사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 결국 전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모든 전월세 계약을 무조건 신고하도록 강제해버리죠. 그래야 전 세입자가 저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파생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월세는 매매와 달리 시세를 조작하기 매우 어렵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있는 편이에요. 사실 부동산에 전화 몇 번만 해보면, 아니 요즘 유행하는 직방, 다방 같은 어플만 봐도 바로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홍보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렇다면 다른 주체는 어떨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집주인, 임대인입니다. 우선 모든 임대소득이 노출이 될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거주기간을 알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소득세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그럼 정부가 바라는 대로 다주택자 집주인이 집을 팔까요? 절대 안 팔죠. 저라도 안 팔아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충당하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월세를 더 받으면 되죠. 직계 좀비속이 살 거라며 계약 갱신 청구권은 거절하고요. 전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로 열람한다고요? 열람을 해도 현 세입자가 집주인의 직계 좀비속인지 전 세입자는 소송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법이 또 개정이 될 거라 생각해요. 본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들어오는 경우엔 일반 임대차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말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이 방법은 직계 좀비속이 살 거라고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꽤나 잘 먹힐 거예요. 전 세입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잠깐 사이에 생각해낸 이 방법 외에도 수십 가지의 방법들이 나타날 겁니다. 벌써부터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린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태료 100만 원을 그냥 내고 신고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별 대책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조금 깎아주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면요. 전 세입자가 2년 동안 매일매일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 앞에 가서 누가 나오나 서 있을 수도 없죠.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일까요? 저는 특정 정치색을 지지하지도 않고 특정 정부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구멍을 메꾸고 덮으려 하다 보면 구멍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한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집값 상승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를 통제하려 하는 건 그닥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월세 가격 안정을 대의 명분으로 삼고 뒤에서는 임대소득 노출을 기다리는 이러한 법에는 사실 조금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앞에서 떳떳하게 알려야 세금을 부과하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멍이 가득한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세금과 관련 있는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토론거리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쉬운 세금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쉬운 세금 민택이었습니다.